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3월 4월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고 뭐 오늘 끝나면 이제 5월부터는 뭐 아마 요약집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요약집이 등기법이 아마 100페이지인가 102페이지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요약집 하면 일단 분량은 이제 줄어들죠, 이게 교재보다. 근데 일단 뭐 요약집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요약이 표현이 요약돼 있어가지고 보다가 뭐 좀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그래서 어차피 시험은 여러분들 이제 문장은 기본서에 있던 문장이 이제 출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뭐 계속 이제 같이 보셔야 되고 그 요약집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내용은 좀 뭐 저기 시험하고 관련 없는 부분은 좀 빈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많이 빼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거 뭐 그것만 이제 했으니까 등기법만 하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100페이지도 많아요. 일단 뭐 줄이다 보면 나중에 가면 한 10페이지 정도 줄어들어요. 비포 한 1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그럼 줄인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면 사전에 이제 좀 많이 공부가 돼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공부하는 건 저기 줄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이게. 자, 그래서 오늘 310페이지 이제 보시면 말소회복 등기란인데 자, 이거는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기록이 이제 말소가 되고 말소가 됐던 걸 다시 뭐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원인은 말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그러면 이때 부적법하게 이제 말소가 됐으니까 등기 기록과 관련해서 이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면 회복 등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소 등기 자체는 원래 등기사항 전부를 다 소멸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이제 말소가 됐을 때, 자 이걸 이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면 회복 등기. 여러분들 이제 그냥 예를 그냥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채무가 변제가 되지 않았는데, 자 채무 자체가 이제 변제가 안 되는데 저당권 등기가 만약에 말소가 됐다. 그러면 채무가 변제가 안 됐어요. 채무가 변제가 안 됐는데 물건이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 이거는 등기부상으로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채무 변제가 없으니까 원인이 없는 거죠. 원인 없이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가 뭐가 되냐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저당권 말소하려면 이것도 적법하게 이제 말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의사합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의사합치라는 거 어차피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뭘 해줘야 되냐? 말소해주겠다. 이게 의사가 뭐야? 합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 가지고 저당권이 말소가 됐을 때가 뭐가 되냐? 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근데 지금 채무 변제 없이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의사합치 없이 저당권이 말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보냐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제 의사합치입니다. 의사합치면 민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민법만 물어보면 그냥 계약. 계약이잖아, 계약. 계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렇죠. 그래서 의사합치니까 계약이고, 그리고 이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여러분들 이제 민법 186조야. 법률행위야 물권 변동이죠. 법률행위야 물권 변동이 물권의 득실하고 변경은 원래 뭘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돼 있어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건 여기 말소와 관련해서 의사합치, 즉 원인 없이 등기만 뭐가 되냐? 말소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소는 부적법이에요. 부적법이니까 그거는 다시
등기 기록을 뭘 할 수 있냐?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회복 등기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채무와 관련해서 변제가 없다. 변제가 없는데 등기와 관련해서 말소가 됐다. 그럼 이거는 말소와 관련해서 등기가 이제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의사합치 없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 말소 자체가 원인상 부적법하고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회복 등기예요. 여기서 이제 말소가 됐다는 건 전부가 등기 기록 전부가 말소가 되던 일부가 말소가 되던 이와 같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회복 등기, 회복 등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 여러분들 의문 가는 게 그거예요. 말소가 됐는데 왜 또 회복되냐? 그건 이제 말소 자체가 이제 부적법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게 의미를 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요건 나인데, 뭐 요건은 일단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기 전부 또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대. 그래서 전부 부적법 말소뿐만 아니고 일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 이것도 회복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복된 등기를 회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11페이지 가시면 제일 중요한 게 회복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이제 불측의 손해를 입힐 염려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기 기록상으로 이제 회복되는 거와 관련해서 등기상 불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같은 사람이 이해관계라고 해요. 그 이해관계는 뭐가 있어야 되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성락이 있을 때만 뭐가 되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성락하지 않으면 재판해야 되고, 뭐 재판에서 못 이기면 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는 해당되냐 안 되냐 그거 이제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민법하고 이렇게 좀 공부하셨으면 웬만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1순위 저당권이 이제 갑에 1순위 돼 있고, 그다음에 2순위가 이제 을이야. 그 이제 지금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근데 원인은 뭐냐면 계약 해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가 뭐냐면 채무 변제했다는 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말소가 됐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지금 채무 변제가 안 된데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가 됐다는 얘기야. 이거 이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4번으로 해가지고 1번 저당권 회복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회복했으니까 원래 순위 회복해야 되죠. 그럼 이때 다시 1번 저당권 갑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회복과 관련해서 등기할 때 2순위에 저당권자 을이 있죠. 얘가 그러면 갑이 1순위로 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등기 기록상 불이익을 보는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예,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 1번 저당권자 갑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해당되냐 이거. 이해관계에 해당되죠. 원래 얘가 지금 1번 저당권 말소가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기기록상으로 보면 얘가 1번이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1순위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자기가 2순위로 밀리잖아요. 등기부상. 그럼 얘는 지금 1번 저당권과 관련해서 회복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해당되냐? 이해관계에 해당돼.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1번 저당권 회복과 관련해서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 성락이 있어야 얘가 뭐가 되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라는 건 등기기록상 등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불이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거 이제 판단하는 시기는 말소가 됐을 때 이때 이해관계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회복을 할 때, 회복 등기를 할 때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단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제 기준하냐? 회복할 당시 불이익을 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해관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관계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자, 반대로 자, 이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습니다. 말소가 되고 또 계약 해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채무 변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회복을 해요. 그러면 자, 이번 저당권 이제 회복되면 순위가 2번으로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회복 등기 관련해서 1번 저당권자 갑, 얘는 자, 2번 저당권자 을 다시 이순위를 회복한 거,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해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는 어차피 뭐 다시 오든 말든 자기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번 저당권 회복하는 거와 관련해서 갑의 성낙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관계는 이제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건 일단 회복할 때 등기기록상 회복이 되면 불이익을 보냐 안 보냐 그거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311페이지 그게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번은 이제 제3자 성낙이 첨부가 되거나 재판 등본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이해관계인 즉 등기기록상 이제 불이익을 보느냐 이거 판단하는 시기에, 이거는 말소 등기할 때 기준이 아니고 언제 기준하냐, 회복 등기할 당시를 기준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밑에 교재 뭐 말소 회복, 즉 회복 등기할 때 이제 이해관계인 해당되냐 안 되냐, 자 그거 이제 사례로 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일단 머릿속으로 등기부가 이게 등기부가 그려져야 돼요. 그려져 가지고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되면 시간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눈치껏 잘 찍어야 돼요. 이해관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실제로 여러분들 저기 한 50초 내지 1분 만에 문제 하나씩 빨리 답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어느 세월에 앉아서 뭐 머릿속에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겠어 이게. 그러니까 눈치껏 딱 봐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빨리 해야 돼. 그 눈치가 빨라야 돼. 저기 시험 볼 때는 감이 빨라야 돼요. 딱 보고 이게 답이다 아니다 딱딱 판단이 돼야 돼. 자, 그다음 311페이지 이제 밑에 회복 등기 이제 신청할 때 절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회복 등기도 회복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등기 의무자하고 그다음 등기 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 이제 회복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가 회복 등기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결국 재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판해 가지고 판결에 의해 가지고 회복 등기 하게 되면 어차피 판결에 의해 가지고 등기 신청이니까 이때는 단독 신청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소와 관련해서 말소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됐다. 자, 그러면 회복 등기와 관련해서도 회복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되냐? 법원의 촉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소 등기 자체가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면 이때는 이제 회복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는 회복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법원에 뭐가 있어야 되냐? 촉탁에 의해 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말소를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이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말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고 312페이지 그게
촉탁 회복하고 직권 말소 회복 기대인데 법원의 촉탁에서 이제 말소해야 되는 건 주로 뭐 경매와 관련해서 뭐 낙찰이 돼가지고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촉탁이에요. 근데 이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다 뭐가 되냐? 말소가 돼요. 근데 만약에 경매가 결과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된다. 그러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됐으니까 말소된 거 다시 회복하려면 법원에 뭐가 있어야 되냐? 촉탁에 있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것만 이제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까지 이제 절차하고 314페이지 가시면 이제 권리와 관련된 등기예요. 그래서 이제 권리니까 가장 물건인 기본권인 소유권에 관한 등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 물건인 용의 물건. 여러분들 교재 사항으로 이제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이제 담보 물건과 관련해서는 저당권, 그다음에 이제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있는 거 임차권. 여기 이제 권리와 관련된 등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등기는 처음 하는 등기, 보존 등기. 그다음에 보존 등기 기초로 해가지고 소유자가 바뀌면 하는 등기 뭐냐? 이전 등기. 그다음에 이제 지상권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자, 이거는 다 처음 하게 되면 이거는 뭐라 부르냐? 설정 등기. 설정 등기. 그리고 이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또 바뀌게 되면 지상권 이전, 뭐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해요. 그래서 일단 소유권 등기가 제일 많이 출제해야 돼요. 그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기대인데 여기서 이제 실제 생활에서 가장 등기가 많은 게 전세권하고 저당권.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아요. 그 시험에서 출제되면 주로 전세권 아니면 저당권 이게 출제되고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잘 출제 안 돼요. 지역권은 대한민국 등기 다 뒤져봤자 7건밖에 없어요. 뭐 실제로 7건밖에 없는데 이걸 뭐 시험 문제 출제하고 그럴 리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여기는 출제되면 전세권 아니면 저당권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 안 돼요. 꼭 등기할 사항이 뭐냐 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많기는 이게 이제 많습니다. 소유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14페이지 보시면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은 이제 원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등기부를 이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법에서 이제 뭐라 부르냐 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물건 중에서 뭐만 보존 등기가 대상이냐 소유권만 보존 등기 대상이고 나머지 제한 물건은 처음 하게 되면 그거는 등기가 그와 같은 등기는 뭐라 부르냐 설정 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물건 중에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 원시 취득할 때 최초로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존 등기 하기 위한 대상은 법률상으로 하나의 물건에 해당이 돼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니까 토지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비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이면 한 동의 건물에 해당이 돼야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건과 관련해서 물건의 일부, 즉 필지나 건물의 일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의 일부면 이게 하나의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와 관련해서는 보존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체 하나의 물건에 해당할 때만 뭐가 되냐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게 되면 보존 등기 자체가 성격상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물건과 관련해서 여러 명이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원래 권리 일부와 관련해서는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는 자기 지분만 등기가 되면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가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관계일 때는 일단 그러면 보존 등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전원 명의로 해가지고 등기가 돼야 돼요. 그 전원 명의로 해서 등기를 할 때는 전원 명의로 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자 공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신청해요. 한 사람이 신청하는데 명의와 관련해서는 전원 명의로 해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했을 때 이때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 여러분 이제 그게 2번 대상입니다. 2번에 이제 대상 객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상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한 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부동산이 일단 물리적으로 뭐야? 전부에 해당할 때. 그래서 부동산의 특정 일부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대상을 이제 물어보면 이걸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얘가 자주 출제해야 돼요. 공유관계일 때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냐? 원래 이제 지분 이전 등기는 되는 거야. 이전 등기는 되는데 보존 등기는 자기 지분만 등기가 되면 하나의 물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존 등기 신청하려면 일단 보존 등기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 즉 원시 취득한 소유자라는 것. 원시 취득한 소유자임을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증명과 관련해서 법에서 제 65조에서 네 가지와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1호부터 해서 4호까지. 그래서 거기에 나 있는 증명서류가 첨부가 됐을 때 뭐라 할 수 있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 있는 네 가지가 일단 대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한 거냐? 원시 취득했다는 거.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는 걸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려면 그게 나 있는 1호부터 4호까지 관련된 서류가 첨부가 돼야 뭐가 되냐? 보존 등기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된 사람이 일단 원시 취득했다는 걸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뭐 공유수면 매립하면 대장 신규 등록하죠. 신규 등록하고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시장구수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최초에 이제 대장 만들 때 그냥 상식이에요. 토지하고 부동산 표시 일단 정해져야겠죠. 표시면 이거죠. 토지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고 건물이면 구주하고 용도. 자, 이런 게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간정보부에서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조사해서 결정한다 그랬어요? 지적소환청. 지적소환청이 소유자를
조사해서 결정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사해서 결정한다는 게 뭐냐면 뭘 조사하냐면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이걸 정해가지고 결정해서 대장에 뭐하냐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대장에도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조사해서 결정하냐. 대장을 만들 때는 토지 때는 지적소관청이고 건축물 대장은 누가 조사해서 결정하냐. 시장구수구청장이 조사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장상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됐다는 건 지적소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거 뭐야 다 조사하고 소유자 부분도 이걸 조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조사해서 결정해가지고 등록돼 있잖아요. 그 얘는 이렇게 등록돼 있으면 일단 토지나 건물과 관련해서 소유권을 뭐한 걸로 보냐. 신규 등록하게 되면 신규 등록했을 때는 원시 지정한 걸로 입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각종 대장이에요. 그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돼 있으면 이런 부분은 지적소관청이나 시장구수구청장이 조사해가지고 등록했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권을 원시시한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초 소유자 등록된 사람이 자기가 보존 등기 안 하고 사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포괄 유증이나 뭐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합병 등의 사유가 있어서 포괄 승계가 되면 이때는 포괄 승계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이거 각종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존 등기 신청 안 하고 사망했다면 또 누가 되냐? 상속인.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포괄 승계 원인이 있으면 포괄 승계인이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관계 잘 이해하시고. 특히 이제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얘가 사망하고 보존 등기 안 하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상속인이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야. 이때 보존 등기 명의 이 사람으로 하겠어요? 상속인 명의로 하겠어요? 등기는 항상 현존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최초 소유자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으로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얘는 자기가 상속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항상 현존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명의로 하는 거예요. 얘는 이미 사망했잖아요. 현존 안 하잖아요. 누구 명의로 해야 되냐?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이때 이제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지금 건물 신축해가지고 지금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졌는데 신축 건물인데 보존 등기를 안 하고 보존 등기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초 소유자 등록된 사람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신축 건물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 소유권은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전 등록이. 그러면 양수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누구 명의로 해야 되냐?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지 자기 명의로 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앞 시간에 한 거 첫째 시간에 한 거하고 좀 그건 구분해야 돼요. 원래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이야기야. 보존 등기를 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등기 자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등기 자체는 현실관계 부합하면 유효하다. 시험 문제 잘 봐야 돼요. 등기 효력을 물어보는 건지 절차를 물어보는 건지. 절차를 물어보면 이렇게 보존 등기하면 안 된다. 근데 우겨가지고 했다. 그럼 등기 자체는 무효냐 이렇게 물어보냐. 등기는 유효한 거고. 그걸 예?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 생략 등기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죠.
원래는 이제 예병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부르잖아요. 모두 생략 등기. 앞부분이 생략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는 거고 절차상으로 물어보면 절차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거 잘 유념해 두시고 여기가 또 저기 예외가 있어요. 그 미등기 토지와 관련해서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자 이때는 원래는 이전 등록한 사람 자기 명의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국가로부터 토지와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지적공부상 이전 등록 받았으면 이때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 이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구분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315페이지에 그게 이제 2번하고 4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설명드렸던 거 이거 원칙. 대장상의 소유권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자기 명의로 뭐야? 보존 등기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고 4번은 여기에 대해서 미등기 토지와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이때는 뭐야? 허용이 되고. 자, 그래서 얘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대상이 뭐일 때만 토지인 경우만. 건물은 해당 사항 없어요. 건물은 해당 사항 없고 토지인 경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제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자기가 최초 소유자, 즉 원시 취득했다. 자, 이거 이제 입증하면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판결의 내용은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판결의 내용은 관계가 없어요.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판결의 내용이 뭐만 이행 판결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187조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서 물권 변동에서 그때 판결은 뭐만 형성 판결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과 관련해서 판결에 의해서 증명할 때는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다 관계가 없어요. 단지 절차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 그래서 이걸 확정 판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확정이란 건 소송 진행 절차상 더 이상 원고 피고 다 이의신청이 없을 때 이때 판결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확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그 판결이 소송 절차상 확정이 될 때 이때 해당되는 이제 판결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판결에 이제 상대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상대방은 주로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이제 상대로 해서 소송에서 소유권을 이제 증명하거나 아니면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성명이나 아니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자 이게 특정이 안 돼 있을 때, 불특정돼 있을 때 이때 이제 특정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주로 과거에 옛날에 주로 대장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1960년 이전에 토지대장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름만 등록이 돼 있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만약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성명, 이름만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요. 근데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하면 보존등기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등기부상에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이게 다 원래는 등기가 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대장에 이게 지금 성명만 있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없다. 그러면 동일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나 시장 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해야 되냐? 소송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해 가지고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이게 특징이 돼야 돼. 특히 저기 토지 같은 경우는 옛날 저기 대부분 집성촌이잖아요. 자기 집안 뭐 사촌부터 해서 팔촌까지 쫙 다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름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사촌이나 육촌 중에서 몇 명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이름은 자기 할아버지인데 저기 사촌 저쪽에도 누가 있다는 얘기야. 그 둘 중에서 누군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법원 등기소에서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럼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확인 받을 때 대장이 토지일 때하고 건물일 때 이때 이제 확정과 관련해서 소송 제기한 사람이 탈래. 그래서 토지는 지적소환청이 관리하죠. 지적소환청인데 토지 관리하면 국가 사무예요. 그래서 이때 누굴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해야 되냐? 국가고, 그 다음에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그래서 누굴 대상으로 하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출제되면 이게 출제돼요. 토지 대장과 관련해서 확정할 때, 그리고 건물 대장을 대상으로 해서 확정할 때 누굴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하냐?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6페이지 가시면 3번 수용인이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정리하는 자 기대인데, 자, 수용과 관련해서 일단 미등기 토지 수용했을 때 이건 이제 성격이 원래 뭐 원시시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 시행자 명의로 해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4번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 경우인데, 미등기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에 표시하고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의 표시, 미등기 건물의 이제 표시니까 미등기 건물의 소재, 지번, 뭐 구조, 용도, 그 다음에 면적. 자, 이게 이제 미등기 건물의 표시고, 소유자 표시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건물에 표시하고 소유자 표시를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을 해준 확인서가 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서인데, 자, 이거는 대상이 건물,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만 이게 확인서가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입증 서류가 되는 거고, 토지와 관련해서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만?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그한테 이제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물에 표시하고 소유자 표시와 관련해서 누가 확인해 주냐?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해 줬다. 그러면 이 확인서 가지고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이 되면 뭘 할 수 있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예를 조심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건 주로 이제 무허가 건물이야.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이제 양성화 돼가지고 뭐 건축물 대장에는 등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보존 등기를 하려면 절차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4번 가끔가다 한 번씩 출제됩니다. 가끔가다 출제되는데 얘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대상이 뭐일 때만, 건물에 대해서만, 토지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증명서류 받으시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신청서 작성하고 등기할 때 나이인데, 등기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하고 연월일은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뭐 첨부정보에서 나이인데, 첨부정보는 뭐 일반적으로 뭐 각종 대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신청인의 주소 증명이 되어 있는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제 등기가 되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317페이지 가시면 3번 직권에 의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미등기 부동산과 관련해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법원으로부터 자, 여기는 지금 등기관이 이제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등기관한테 이제 촉탁이 온 건 뭐와 관련된 촉탁이냐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처분제한의 등기예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하라고 촉탁이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 미등기 주택이나 미등기 상가 건물과 관련해서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촉탁이 있을 때, 이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법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라고 등기관한테 촉탁한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촉탁한 거야? 가압류나 가처분 아니면 뭐야? 임차권 등기하라고 촉탁을 한 거야. 그래서 성격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법원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라고 촉탁하는 경우가 없어요. 촉탁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라고 촉탁한 게 아니고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뭐야? 촉탁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게 붙어 있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여기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해놓고, 먼저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내용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때는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촉탁한 게 아니고, 촉탁은 뭐에 대해서만 있는 거냐?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촉탁한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등기부상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앞에 이게 직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권은 법원의 촉탁이나 소유자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뭐 하는 거냐? 보존 등기를 한다니.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보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보기 지문에 이게 놓으면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라고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촉탁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촉탁은 뭐하고 뭐에 대한 촉탁이냐? 처분 제한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하라고 촉탁을 한 거예요. 단지 이제 대상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이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먼저 뭐하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 관련된 촉탁 등기를 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절차를 이제 그와 같이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법원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이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등기부 처음 만들어졌죠. 그러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등기관이 자, 소유자로 새롭게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 필 정보를 작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등기 필 정보는 신청한 사람이 등기부상 등기 관리자로 등기가 됐을 때 이때 등기 관리자에게 작성해서 교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직권이죠.
그러니까 법원 촉탁도 아니고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단지 이제 소유자한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등기가 완료됐다고 뭐만 해주냐, 통지만 하도, 통지만,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차가 그게 좀 특이해요. 그 여러분들 이제 그게 3번에 5번인데 5번 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직권 보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즉 보존 등기가 됐다고 뭐만 해주면 되냐,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면. 그래서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소유자 신청이 아니고 등기관이 뭐 한 거냐, 직권해서 한 거야. 그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 게 아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절차 뭐 만약 세밀하게 놓으면 뭐 이런 문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등기필 정보 신청한 사람이 등기 권리자 등기가 됐다면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절차가 그게 좀 특이하니까 그것만 좀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1번하고 2번 나뉘는데 1번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인데 가압류나 가처분, 뭐 경매 개시 결정 이게 처분 제한 등기.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인 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로 이제 주택하고 뭐 상가 건물과 관련해서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만 좀 유념하시고 그다음 318페이지 가시면 318페이지 가시면 4번 구분 건물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로 2번 동시 신청하고 대위 신청 그것 좀 알아두시고 그게 뭐 이제 구분 건물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그거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자, 구분 건물이라면 이게 구분 건물이죠. 이게 구분 건물이고 얘는 얘도 구분 건물이 얘는 집합 건물 한동 건물 구분 건물이 모였잖아요. 그 얘는 한동은 집합 건물 101호 502호는 뭐야? 구분 소유권 대상이니까 구분 건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이제 집단 등기 하게 되면 그냥 한동 건물 한꺼번에 다 보존 등기 들어가요. 근데 요즘 이제 집단 등기 하지 않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분 건물은 등기부 형식이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각 구분 건물별로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얼구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이게 구분 건물 전체 즉 101호부터 한동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구분 건물 전체 502호까지 형식이 이렇게 다 구성이 돼야 이게 뭐가 되냐 하나의 등기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101호가 지금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요. 101호만. 그럼 나머지 지금 102호부터 502호까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외형상의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얼구 이게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1호 관련해서 자기 거 보존 등기할 때 이것만 신청하면 되냐. 근데 이게 아니고 나머지 집 앞에 대문은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 대문이 뭐냐면 해당되는 표제부. 즉 102호 표제부, 201호 표제부 이렇게 해서 502호까지 표제부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외형사업을 받을 때 뭐가 되냐? 하나의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부가 보존 등기할 때는 나머지 집 표제부, 즉 대문을 다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된다 해서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시험 문제가 이게 출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등기 공무원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원래는 자기들이 직권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권하게 되면 일 많으니까 그냥 신청한 사람이 나머지 집 대문은 다 표시는 해라. 이렇게 신청해야 되고 동시에 나머지 집 표시를 함께 신청 안 하면 각하를 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1번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등기 신청한다. 즉 101호가 보존등기 신청할 때 이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즉 102호부터 502호까지 이 집에 뭐는 같이 신청해 줘요. 표제부, 즉 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시에 신청하는데 이때 이제 성격상 이건 이제 대위 신청에 해당. 대위 신청. 나머지 집 소유자들 대신해서 신청해 준 거. 자, 그래서 일단 동시 신청한 거 뭐와 관련된 것만 동시 신청해요. 표시 부분. 권리 부분 아니고 어느 부분만. 표시 부분. 즉 표제부예요, 표제부. 그래서 대문 표시는 나머지 다른 집들과 같이 해주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왜 시험에 출제되냐면 법에서 딱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 만약 이거 같이 신청 안 하면 신청 자체를 각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저기 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 사유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하니까 그것만 좀 잘 유념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인데 그건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